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는 편리하고 안전한 기능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진 상황입니다.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거나 다시 예전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애플워치가 있다면 불편한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새롭게 배포 예정인 iOS 14.5 버전에서 페이스 아이디를 보완할 새로운 생체 인증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안면 인식이 불완전한 상태일지라도 손목 감지 기능을 활성화한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이를 사용자로 인식해 아이폰 잠금 해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애플워치를 통해 사용자임을 확인했으므로 페이스 아이디 실행을 생략하도록 만든 기능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빠르게 아이폰 잠금 해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제는 애플워치가 있어야 합니다. 애플워치는 가장 저렴한 시리즈 3 제품이 25만원입니다. 기존 애플워치 사용자라면 환영할 기능이겠지만 보안책일 뿐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애플은 차기 아이폰 13 시리즈에 터치 아이디를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이 최근 선보인 갤럭시 S21의 경우 퀄컴의 언더스크린 지문 센서를 채택, 가벼운 터치를 통해 간편한 잠금 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70%에 근접한 가운데 해외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87.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등 국내 OTT 서비스 이용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전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66.3%로 지난해 52%보다 14.3% 증가했는데 주로 오락 연예와 드라마, 뉴스, 스포츠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서비스별로는 유튜브 62.3%, 넷플릭스 16.3%, 페이스북 8.6%, 네이버 TV 4.8%, 아프리카 TV 2.6%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장소는 집이 압도적이었는데요. 주중에는 75.3%, 주말에는 91.6%가 집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닌텐도는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누적 매출액이 1조 4,044억엔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3% 성장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8.2% 증가한 5,211억엔을 기록했습니다. 닌텐도의 실적 향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닌텐도의 주력 콘솔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와 관련 게임 타이틀 판매가 급증한 덕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지난 2017년 출시 후 2020년 말까지 총 7,987만 대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임기 판매 호조에 힘입어 관련 게임 타이틀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슈퍼마리오, 동물의 숲 등 주요 게임 타이틀을 포함해 총 판매량은 5억 3,234만 장에 달했습니다.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8.4% 성장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에 맞선 신형 콘솔 게임기 출시에 대해 후루카와 슌타로 닌텐도 사장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구글이 미국 완성차 기업 포드와 커넥티드카 부문에서 서로 협력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6년간 차량 내 인터넷 연결과 차량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글이 제공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포드 차량 및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 차량에 2023년부터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됩니다. 인공지능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비롯한 구글 지도, 구글 플레이 등의 애플리케이션들도 구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포드의 공급망과 자동차 생산 등의 분야에도 구글의 AI 및 데이터 관리 기술이 도입됩니다. 포드는 그동안 커넥티드카 분야에서 자체 서비스를 개발 확보하기 위해 연간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왔으나 결국 자체 개발 대신 구글의 협력을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의 입장에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 뒤처진 클라우드 분야에서 주요 고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가상자산 전망에 대해 다시 한번 긍정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오디오 기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를 통해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다,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기 직전 단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2013년 무렵 비트코인을 추천한 주변인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가치를 잘 몰랐다면서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해 상당히 긍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자주 언급한 다찌코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다찌코인에 대해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현실이 됐다. 다찌코인이 최고의 알트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짠테크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과 함께 부동산과 해외 주식, 미술품 등에 소액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멤버스 앱을 통해 하나머니를 금 투자와 미술품 투자 등 소액 대체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더모아 카드를 출시해 운영 중입니다.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 카드를 이용 시 결제 건당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은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5,900원을 결제할 경우 900원이 투자 포인트로 적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립되는 포인트를 매월 신한은행 달러 예금이나 신한금융투자 해외투자 가능 계좌에 재투자해 자산을 더 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는 부동산 소액 투자 서비스를, 한국투자증권은 1,000원 단위로 미국의 대형 우량주를 사고 팔 수 있는 미니스탁을 운영 중입니다. 짠테크가 비교적 소액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2030 세대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액 투자로 이익은 크지 않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재테크의 개념이 저축 방식에서 투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내 투자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월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은 전달 대비 99% 증가한 52억 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84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죠. 국가별로 보면 미국 시장이 45억 3,227만 달러로 전체 순매수 금액의 87.1%를 차지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9억 3,915만 달러로 가장 많고 애플 5억 3,259만 달러, 대만 TSMC 2억 4,455만 달러, 중국 바이두 1억 9,868만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게임스톱 역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한 종목 상위권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제 금액은 3억 957만 달러, 약 3,454억 원으로 종목별로는 15번째로 많은 거래액을 나타냈습니다. 게임스톱 주식은 현재 미국 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대 헤지펀드의 전쟁터로 떠오른 곳입니다. 토종 소셜미디어 싸이월드가 3월 부활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설법인 싸이월드 Z는 최근 전재환 싸이월드 대표로부터 싸이월드 서비스 운영권을 양수했습니다. 싸이월드 Z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카이 E&M 등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싸이월드 Z는 이르면 3월 중으로 기존 싸이월드 서비스를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싸이월드 상의 화폐로 아바타 음원 구매 등에 쓰였던 도토리도 다른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싸이월드 Z는 가상화폐를 상장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싸이월드는 3,200만 명이 이용했던 토종 SNS입니다. 현재 싸이월드에는 100억 장이 넘는 사진과 1억 개가 넘는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